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유파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퇴근TV 아주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퇴근TV 아주분들 정말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청년에게 힘을 주시어 특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멸공 댓글 한 번씩 꼭 써주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은TV 가족분들, 최근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나라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라는 청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당시 민주당이었죠. 그때는 이제 야당이었는데 야당이 여러 차례 거의 30번 가까운 탄핵을 추진했고 정부 예산과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국회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활동비 빵원 만들어 놨죠. 특활비 빵원.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도 강한 대립을 두고 당시 여권에서는 이대로 가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 대한 판단 속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지금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 결정의 배경과 이유를 제대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한계 선생님 역시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정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을 하면서 고발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한 부분을 깨닫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한계 선생님은 모든 진실을 다 깨닫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정말 여러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상식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한계 선생님은 이번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요. 퇴근TV 가족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저도 몰랐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계기로 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죠. 저도 깨어난 개몽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계기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으로 몰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몰리고 언론이 전부 내란 하는 순간 제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전한길도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선관위 비판하고 언론 비판하고 사법부 비판하니까 전한길을 고발하더라고요.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화기를 고발했어요. 가뜩이나 제가 그때 깨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고발당하면서 이거는 나의 문제가 되고 그때 김동완하고 바로 민주파출소에서 주도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금연한다 그랬어요. 작년 2025년 1월 22일 정도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건 아니다. 이제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결국은 각본에 짜인 대로 비상계엄 일어나자마자 국회 계엄군보다 먼저 도착한 게 민노총을 비롯한 4,000명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도착해요. 그리고 이영동 감독하고 저랑 같이 만든 영화 12.3 그날이라는 영화 속에 나옵니다만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30번, 그 당시는 22번이었죠. 22번의 행정 광료들을 탄핵시킴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 추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입법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완전히 항아리 안에 든 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래 결국은
대통령 특활비 83억마저도 빵원이 되고,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뭐 전부 다 탄핵되니까 이거는 뭐지? 식물인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러다가 입법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헌법재판도 장악하고 언론 장악하고 사법부 정치재판 다 장악하고 공수처 장악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대통령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비상계엄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모든 것의 원흉이라는 걸 아셨고 그래서 국회에다가 250명 기업군보다 선관위에 290명 더 많은 기업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제가 사실은 막 호소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공산화돼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친중 반미 정권으로서 곧 공산화돼가고 있고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다. 제2의 베네수엘라 될 것이다라고 제가 호소했는데 미국 사람들요. 우리나라 교민들은 알아요. 그런데 미국 현지인들은요. 정치인들마저도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다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돼 있고 경제적으로 이미 너무나 첨단 디지털 이런 그 최첨단 기업이 발달한 조선 강국, 반도체 강국, 자동차 강국 이렇게 알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속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야, 이거 공산화 돼가고 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보세요. 언론이 좌경화 이미 좌파 다 장악했잖아요. 민노총 세력이 언론을 다 장악했는 거 아세요? 민노총이 100만이거든요. 100만이 넘어요. 회원수가. 그들 돈이요. 북한하고 한편 아닙니까? 민노총은요. 북한 지령문을 받아요. 민노총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폐악질을 따진다면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그들 내보냈어요. 민노총이. 왜냐하면 그들은 뭐요? 마구자루로 밀어붙여요. 폭력 집단 아닙니까? 쇠방망이 들고 시위를 해요. 경찰들도 민노총을 피해요. 왠지 아세요? 민노총 시위하는데 뭐라 하면은요. 그 다음날 민노총이 때리기로 경찰서 앞으로 쳐들어가요. 이들은요. 폭력을 정당화시켜서 경찰들도 겁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민노총과 정교조가 이미 학생들을 좌경화시키고 그리고 대학 안에는 바로 이미 한국대학 진보연합 그런 대진련이 장악되어 있고 언론도 이미 좌경화 민노총이 다 장악되어 있죠. 사법부 안에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부연구회라는 사법부 안에서 요직 적어도 15% 정도 되는 100여 명의 사법부의 핵심 인원들 좌경화된 이런 자들이 김명수 이제 문재인 때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면서 얘들이 150여 명 되는 요 핵심 좌파 조직이 사법부 중요지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기수 따지기 때문에 판사들 중에서 이들이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승진하면은 기수가 빠른 사람들은요 꼴보기 싫어서 다 사퇴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다 장악됐죠. 뿐만 아니라 경찰 안에서도요 직장인 협의회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또 민노총입니다. 경찰 안에도 그 회원수가요 원래 경찰 수가 10만에서 12만 정도 되는데 경찰 직장인 협의회 가는 그 좌파 조직이 경찰 안에서 7만 8천 명 정도 된대요. 경찰도 많이 장악됐죠. 결국 보세요. 다 장악됐잖아요. 언론, 입법부, 그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노조, 민노총, 그리고 정교조, 사법부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연구회 다 장악됐고 공수처는 문재인이가 만든 연간 200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미 좌파 다 장악돼 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한편이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선관위가 누구 편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 한통속이에요. 선관위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과 비리를 저지른 데는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를 해줬어요. 사전투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산되도록 만드는 게 전부 다 이거 오랜 기간 동안에 민주당하고 선관위가 한 통속이었거든요. 이해찬 전 총리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요. 베트남도 죽었는데 이해찬이가 남긴 말 다 아시죠? 이미 민주당은 좌파 세력들이 향후 50년 장기 집권할 준비가 다 됐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정선거였어요.
뭐 부정선거는 각본 짜이들 하기 때문에 저절로 민주당이 당선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오세훈 당선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압니까? 이미 각본대로라면 정원호가 당선돼야 되는데 오세훈을 왜냐 정원호까지 되고 나면 진짜 재선거해야 되니까 그 여론을 못 마시기 위해서 막판에 오세훈 당선을 바꾼 거예요.